안녕하세요. 당신의 탈모 주치 모나라입니다. 모발 이식을 고민하시는 분 중에는 머리카락이 곧고 바르게 자라나는 분도 있지만 곱슬머리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보시다시피 곱슬이 좀 제법 있는 편이어서 간혹 펌을 했냐고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 당황스러운 적이 있습니다. 곱슬은 내 탓이 아니죠. 유전이 가장 큰 원인인데요. 일반적으로 가족력, 유전의 영향을 받고 모발이 가늘어지면서 곱슬이 점점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원래 곱슬머리인데 모발 이식을 하면 결과가 괜찮은지, 곱슬머리와 직모의 차이점은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곱슬머리는 수술이 더 어렵다? 비절개 수술의 경우 곱슬머리카락은 아무래도 신경이 더 쓰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피부 아래에 눈이 보이지 않는 부위에 모낭이 휘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바디라고 부르는 표피에서 모낭까지의 길이가 긴 분도 있고 짧은 분도 있는데 곱슬 정도에 따라서 이게 많이 꺾인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사실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직모인 머리카락이 곧고 바른 분보다는 수술 난이도가 좀 더 어렵습니다. 모낭이 다치지 않고 온전히 채취하려면 휘어짐의 정도와 모낭의 깊이 등을 고려해서 펀치를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곱슬이 더 심한 흑인들은 동양인보다는 좀 더 수술 난이도가 있는 편입니다. 그럼 수술 후 이식 모발이 더 곱슬거릴까?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수술 후에 모발이 곱슬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곱슬을 가지신 분들이 수술 후 더 곱슬거릴까 봐 걱정을 하시기도 하죠. 실제로 이식을 하시면 일부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이 자라나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모낭이 원래 머리카락이 자라나지 않는 피부를 뚫고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더 곱슬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식 후 1년에서 2년 정도 지나면 곱슬거리는 머리카락 초반 부위를 좀 잘라내고 아랫부분은 곱슬이 사라진 상태로 자라나기 때문에 보통 1, 2년 정도 지나면 원래 자기 모발 정도로 수렴하는 것 같습니다. 곱슬 모발 이식의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모발 이식을 할 때, 디자인을 할 때는 앞으로 내가 하고 다닐 머리 스타일을 잘 파악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어떤 부분에 밀도를 높일 것인지 혹은 어떤 스타일이 잘 나오도록 어느 부분에 어떻게 심을지, 모낭을 2모, 3모를 심을 것인지 단일 헤어로 심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하고 다닐 머리 스타일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가르마의 방향도 봐야 되고 탈모 진행 정도에 따라서 수술 계획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볼륨을 주기 위한 디자인일 수도 있고 어떤 볼륨이 아닌 탈모를 감추기 위한 자연스러운 또는 헤어라인과 같이 윤곽의 변화를 위한 수술일 수도 있죠. 이 중에서 곱슬 모발은 볼륨을 주는 수술에 더욱 장점이 있어요. 같은 모발을 이식을 하더라도 곱슬거리는 경우는 아무래도 탈모의 부위를 더 잘 감추고 볼륨감이 훨씬 더 좋습니다. 다만 헤어라인의 경우에는 가지런한 모발의 방향을 맞추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곱슬이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채취하는 데도 조금 더 어렵고요. 영상을 마무리를 해보면 곱슬 모발이 조금 더 안 좋고 어려운 수술은 맞아요. 그렇지만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한 곱슬이 별로 없기 때문에 수술 난이도도 많이 어렵진 않고요. 상대적으로 곱슬이 있는 편이지만 절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심하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수술만 잘 하시면 이식 결과가 머리카락이 반듯하게 나시는 직모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흑인이나 아랍계 분들이 정말 곱슬이 심한데 이런 분들도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좋은 결과들을 많이 확인하고 있거든요. 곱슬머리라고 더 곱슬거리는 건 아니니까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 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시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모두가 탈모 고민에서 해방되는 그날까지 저희 모나라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